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온정을 전하는 울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나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모금 목표액을 전년에 비해 1억 원 낮춰 잡았다고 하는데요. 기업은 물론이지만 개인 기부자들의 더 많은 동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출범을 선포합니다. 울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사랑의 온도탑 제막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번 나눔 캠페인의 슬로건은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세상을 가치 있게로 설정됐습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생맥을 살리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올겨울이 매우 춥다는데 나눔을 실천하면서 따뜻한 연말연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모금액이 1%를 달성할 때마다 온도계가 1도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목표액을 달성했을 경우 100도를 기록합니다. 사랑의 온도탑이 시작된 2000년 이후 울산에서 목표액 달성에 실패한 경우는 모금액 70억 4,300만 원으로 91도에 머문 지난 2020년 한 차례에 그칠 정도로 기부에 대한 울산 시민의 관심은 뜨겁습니다. 2025 나눔 캠페인의 목표액은 전년 72억 5천만 원에서 1억 원 줄어든 71억 5천만 원. 공동모금회는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목표액을 낮췄습니다. 울산의 기부 행률은 산업도시 특성상 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24 캠페인의 경우 모금액 72억 5,800만 원 중 기업 기부가 전체의 71.2%인 51억 6천만 원을 차지했습니다. 개인은 전체의 25.9%인 18억 9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변수가 많은 기업 기부의 특성상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을 위해선 개인들의 많은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주변에는 아직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특히 겨울이 되면 그분들이 더욱 힘들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 남매들도 이번에 같이 기부에 동참하기로. 희망 25 나눔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이어집니다. 한편 JCN 울산중앙방송은 기업과 시민의 나눔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5 나눔 캠페인 나눔으로 하나 되는 울산 모금 생방송을 오는 10일 오전 10시 울산시의회 시민홀에서 개최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국내 유일의 국제산악영화제인 울산울주 세계산악영화제가 세계 주요 산악영화제로부터 다양한 협업과 교류 요청을 받는 등 유명 산악영화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울산울주 세계산악영화제는 올해 개최된 제9회 영화제와 함께 열린 국제산악영화제협회 총회에서 각국이 다양한 협업을 요청해 향후 사업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 회원기관 중 이탈리아 토리노 국립산악박물관이 내년 전시 협업을 제안했고 네팔 카트만두 국제산악영화제와 이탈리아 트렌토 영화제, 스페인 빌바오 산악영화제 등이 협업과 교류 등을 제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시와 태화강 생태관광협의회는 12월 한 달간 태화강 생태관광 상설체험장 일원에서 태화강 떼까마귀 군무 생태 해설장을 운영합니다. 생태 해설장은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현장에서는 자연환경 해설사가 떼까마귀의 생태적 특성과 떼까마귀가 태화강 3호대 숲을 찾아오는 이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접이식 침대형 의자 10개도 설치해 관람객들이 누워서 떼까마귀 군무를 감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개수 조정을 앞두고 삭감이 필요한 8개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울산시민연대는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 청사외벽에 93억 원을 들여 추진 예정인 미디어 파사드 사업과 문수야구장 유스호스텔과 관람장 조성, 미혼 직장 남녀 만남 프로그램 등 8개 사업을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오늘은 문화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일은 행정자치위원과 교육위원회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동구 지역 시민단체인 동구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이 교통약자를 더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이번 노선 개편에서 지난해부터 중단된 방어진에서 부산 노포동역까지의 1137번 직행좌석 버스가 재운행돼 환영한다면서도 울산 KTX 리무진 버스인 5001번의 경우 동구천흥을 경유하는 노선을 반영해야 하고 신설 아파트가 많은 봉수로 노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27년 만에 처음으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작업에 들어가 오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난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사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과 남양연구소에서 동시에 이뤄진 가운데 이 사고 당시 작업 일지와 안전 관련 서류 확보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발생한 연구원 사망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울산경찰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에 약 30명의 인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과 사망한 연구원 2명이 소속된 남양연구소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에서 사고 당시 작업 일지와 안전관리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뭔가 이런 서류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다 이러는 거죠. 한번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증거 자료가 어떤 있어야 어쨌든 입증할 수 있는 거니까 범죄 혐의를 이런 차원에서 우리 압수수색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전동화 품질사업부 체인버실에서 주행 실험을 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합동감식을 벌인 경찰과 노동부. 최근 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수칙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업무상 가실치사라는 그 법을 적용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내부에 업무 본장이나 위임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다 따졌어요. 저희는 이제 위로 점점 확대를 해나갈 거고 주행 테스트를 하는 데는 그런 것들의 어떤 관리 상태라든지 실태라든지 매뉴얼 이런 것들도 다 확인해서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각에서는 사고가 난 실험실이 사실상 밀폐된 공간이라며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의 조사 결과 해당 실험실이 밀폐 공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 소재와 처벌 대상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중구 다목적 고장 운동장에서 당원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 당원교육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지난 4월 총선 이후 처음 열린 행사로 특별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석해 축사와 함께 당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올 한 해 국민의힘은 총선과 전당대회 등을 치르면서 당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활동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다면서 격려와 응원을 가슴에 새기며 혼신을 다해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남구 대현동에 위치한 번영로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방문에는 방인섭 시의원, 남구의회 이상기 의장이 동행해 김영문 입주자 대표회장을 비롯한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청취했으며 특히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여천초등학교의 학생 통학로 조성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예상 통학로를 직접 방문하는 활동도 함께 펼쳤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지난달 29일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울산시당에서 청년위원회와 차세대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각각 가졌습니다. 김상욱 시당위원장과 엄희순 여성위원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 청년위원회 발대식에서 안정원 청년위원장은 사회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위원회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욱 위원장과 서범수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차세대 여성위원회 발대식에서 김혜살 차세대 여성위원장은 취약계층,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 봉사하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구의회가 민간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주문했습니다.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은 어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중구청 민간보조금의 정산이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해 부실검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시의회 홍성우 의원은 어제 시의회 2층 홍보관 앞에서 울산통합시민단체연합과 울산을 사랑하는 모임 두 단체로부터 각각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번 감사패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 의정 활동에 헌신하고 노력한 최우수 의원에 선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홍성우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수행하는 전국 유일의 미래교육관이 울산 북구에 첫 삽을 떴습니다. 오는 2026년 9월 개관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데 울산 지역 학생들의 미래교육뿐만 아니라 북구 강동권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북구 정자동 일원에 위치한 옛 강동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 2021년 이곳에 가칭 울산 미래교육관을 짓기 위해 교육부와 행안부의 공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는데 3년여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울산 미래교육관은 경제와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첨단기기를 활용한 프로젝트 학습 방법으로 체험하고 해결책을 찾는 미래형 교육공간입니다. 지속가능 발전교육을 수행하는 미래교육 시설로는 울산 미래교육관이 국내에선 유일합니다. 울산 미래교육관은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학교 수업과 연계하여 체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전국 최초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사건 탐구, 어드벤처, 지역 자원 연계 프로그램을 프로젝트 학습으로 운영하여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교육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교육관은 연면적 9,400여 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지속가능 발전교육 ESD 체험관부터 목공과 음식조리, 미디어 제작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연구관과 모험관, 생태체험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업비 3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6년 5월 말 공사를 마무리하고 9월부터 개관할 예정으로 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다채로운 교육 경험을 제공할 전망입니다. 전국 최초의 유엔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미래를 시대하는 교육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꿈꾸고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천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배우고 익히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주말엔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되는데 매년 13만 명의 학부모와 시민들이 이용할 걸로 예상돼 북구 강동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지속가능 발전 교육관으로 조성되는 울산 미래교육관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울 울산 교육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고금리와 경제 침체 등의 영향으로 울산의 부동산 경매 물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울산의 부동산 경매 진행 건수는 4,05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6% 증가했고 같은 기간 매각 건수도 28.8% 늘었습니다. 용도별로는 아파트 경매가 전년 동월 대비 16.3% 늘었고 상업시설은 근린시설 경매가 244%나 급증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괌 4차 태양광 에너지 입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어제 괌 전력청이 발주한 4차 태양광 에너지 저장장치 발전소의 건설 운영 사업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132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설비와 326메가와트시 용량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연계한 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로 주간과 야간, 태양광 전력 공급을 통해 24시간 청정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한국원자력 환경보건연구원 본원 개원식이 어제 울주군 서생면 현장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수원의 황주호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한국원자력 환경보건연구원은
고리원전 1호기와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안전해체 등 국내 원전해체 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국내 첫 원전해체 전담기관입니다.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와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에 걸쳐 자리 잡은 연구원은 사무동과 연구동, 원자로 모형 시험동과 실증 분석동 등 4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원전해체 기술 실증과 연구개발 등을 맡게 됩니다. 울산 지역 각 정원과 도시공원 음수대 수돗물이 모두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태화강 국가정원과 울산대공원, 울산체육공원, 서남공원과 대왕암공원 등 5개 정원과 공원 내 음수대 15곳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질 검사에서는 수소 이온 농도와 분원성 대장균군, 탁도, 그리고 철과 구리, 아연 등 6개 항목을 검사했으며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울산 관내 유통되는 계란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울산 지역 대형마트와 식용란 수집 판매업소 등 12곳에서 유통되는 계란을 집중 수거해 동물용 의약품 9종과 살충제 34종 등 유해 잔류물질과 살모넬라균 3종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살모넬라균이 닭의 분변을 통해 계란 표면에 묻어 식중독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계란의 내용물뿐만 아니라 껍데기까지 검사했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